태극, 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은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받아들이는 것, 즉 표상은 육체적 오감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표상은 몸의 어딘가로 전달됩니다.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이러한 것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육체를 통해서. 그것은 뇌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그럴 경우 해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딘가로 걸어서 가고자 할 때 의지를 일으키면 몸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도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뇌가 걸음 하나하나 지시하여 몸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몸 전체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어떤가요?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마치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실제로 생각은 얼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주로 얼굴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마음이 반드시 얼굴을 중심으로 얼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인간의 마음은 몸 전체에 퍼져 있다. 단지 얼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걸음 하나하나 지시하여 몸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몸 전체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뇌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몸 전체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사령탑 정도의 위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뇌의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몸 전체의 활동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의 특정 부위가 담당하건 전체 부위가 담당하건 몸이라고 설정해 놓으면 구체상은 다소 떨어져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몸속 어디에 기억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몸을 아무리 정밀하게 해부한다고 하더라도 관념을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우개는 기억의 근원을 글쎄요. 기억의 근원은 몸은 아니죠. 보는 것, 듣는 것 다 마찬가지죠. 마음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죠. 육체를 이용할 뿐이죠. 기억 또한 마찬가지죠. 기억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인간의 기억은 뭔가요? 마음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단지 인간의 육체를 이용할 뿐이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눈을 이용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마음에서 보는 거죠. 마음에 육체의 눈이 아닌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거죠. 현 시대에서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어디를 지목하고 있나요? 뇌인데 주로 뇌인데 뇌에 있는 시냅스에 주목하고 있죠. 한번 뭐 읽어볼 수는 있겠죠. 실험을 통해 신경세포인 시냅스가 기억과 관련 있는 세포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시냅스의 조작을 하면 기억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학습 중에 시냅스의 변형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아주 복잡한데 학습 중에 화학작용과 이온의 흐름이 활발히 일어나며 전체 시냅스 구조가 변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냅스들이 이루는 전체 구조는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 구조의 변화가 표상이나 관념의 첨가 삭제 수정을 이루어지게 하며 화학작용과 전기작용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구조 형태가 작용들의 흐름 형태에 영향을 미쳐 선천적 무화의 표상을 떠오르게 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억에 반응하는 육체적 기관으로 시냅스를 지목할 수도 있겠으나
기억은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의 근원은 육체로 인해 생긴 영적 존재, 즉 영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혼에 바탕한 기억이죠. 생각은 영위하는 거죠. 이제 몸으로부터 생각,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선천적 무아에 불러들이는 유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출되지 않는 기억은 의미가 없죠. 필요할 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자극공간 같은 무아, 선천적 무아. 자다가 눈을 뜨면 선천적 무아가 포착되고 동시에 구조를 이루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후천적 무아 역시 포착됩니다. 그래요. 즉 뭔가 무아가 동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무아를 있는 매개체가 유출의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뭔가 마음을 있는 매개체를 의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유출 기능은 의식입니다. 그러면 잠들 경우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꿈이라는 것도 생성될 수 없겠지요. 잠든다고 하는 것은 의식의 작동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죽기 전에는 의식 역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없죠. 활동이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잠이 들면 의식의 활동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또 태울금화 종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화 즉 금단, 황금꽃은 곧 금단이다. 황금꽃은 이런 신의 마음이라 했죠. 황금꽃은 금단이라고도 불리는데 둘 다 이런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신명 변화, 신의 밝음이 변해 나타난 것인데 신명도 상징적인 단어죠. 다 상징적인 단어죠. 금화, 금단, 신명. 이런 신의 생각을 가리키죠. 각사의심. 그래요. 각각의 스승들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공개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차중묘결, 그 가운데 있는 비결은 수, 부차, 호말, 연이 심할, 터럭만큼 어기지 아니하더라도 그래요. 어렵다 이 말이죠. 전요 총명, 처음부터 끝까지 총명하더라도 똑똑하더라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총명해야 하고 또한 심정 또한 모름지기 가라앉아서 조용해야 한다. 심정 이것도 상징적인 단어죠. 가라앉아서 조용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아니죠. 말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욕망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이제 정해라 혹은 침정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극 총명인 행부드 지극히 총명하지 아니한 사람은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지극히 침정하지 않는 인간은 얻지 못할 것이다. 지극히 똑똑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고 지극히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총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똑똑하다, 총명하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똑똑하다 혹은 총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요. 뭐 기억력이 좋다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래요. 생각에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추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참뜻을 보겠습니다. 황금꽃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둘 다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이런 신의 마음이다.
일원씨의 마음은 일원씨의 생각이 변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금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단, 즉 금단은 일원시의 생각이 변해서 된 것이다. 이러한 진실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에 의해 전수되었을 따릅니다. 언급한 비결을 트럭만큼 어기지 않고 충실히 따르더라도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해야 하고 또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극히 똑똑하지 않으면 비결을 따르더라도 얻지 못하고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비결을 지켜 따르더라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